새벽 5시 30분. 작은 아파트의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가 납니다. 72살의 이정순 씨가 무릎을 살짝 절뚝거리며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귀 뒤로 넘기며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 그리고 새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순은 밥솥 뚜껑을 열고 밥 상태를 확인합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밥솥이지만 여전히 정순의 손길 아래서는 맛있는 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모두 무사히.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그녀가 매일 아침 하는 기도였어요. 1993년 겨울 남편 영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당시 40살이었고 현우는 중학생, 수진과 성민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순 앞에는 새 아이와 빚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때 정순이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부잣집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정수는 아이들 앞에서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어느 날 막내 성민이 물었어요. 정수는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야. 3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세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현우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수지는 공무원으로, 성민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정수는 드디어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정순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겼구나. 입주 첫날 정순이 혼자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오전 7시. 현우의 아내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긴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지만 표정은 시원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침 준비는 제가 할게요. 괜찮다. 거의 다 됐어.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미정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며 말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집안 살림이 만만치 않네요. 미정의 말에는 미묘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곧이어 현우가 넥타이를 매며 나타납니다. 45세의 현우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어머니를 보는 시선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하자고 했잖아요. 아, 그래. 정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정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차곡차곡 모은 돈의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돈으로 집을 샀지. 정순이 통장을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들어 이 집에서 편안함보다는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는 걸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대화 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가 행복했는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순이 한숨을 내쉽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족 회의가 있습니다. 현우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정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이 삶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현실의 정순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주인일까? 정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직 그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 7시. 거실 소파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앉습니다. 현우와 미정, 수진, 성민이 자리를 잡았고 정수는 맨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현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문을 엽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이 집 문제 말이에요. 현우의 시선이 정순을 향합니다. 미정도 남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전세 보증금이며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수진아, 현실을 봐야지. 엄마 혼자서 이 집을 관리하실 수 있어?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잖아. 모시고 산다고?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야? 미정이 날카롭게 끼어듭니다.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다 누가 되는데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느꼈던 불편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형수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민이 너도 마찬가지야. 새 사업 시작한다고 돈 필요하다며? 현우가 동생을 쏘아봅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굽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 저희 이름으로 집을 넘겨주세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편안히 모셔드릴게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정말 말도 안 돼. 엄마 집을 왜 당신들이 가져가려고 해? 수진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 나이에 집 관리가 쉬운 일이야? 미정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 엄마 마음도 생각해야죠. 성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우가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민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3일 후 오후. 정순이 병원에 간 사이 미정이 정순의 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미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현우가 달려와 통장을 확인합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돈을 또 숨겨뒀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미정이 통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야. 조금씩이라뇨? 이 금액이 조금인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혹시 저희한테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걸 숨기고 계신 건 아니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비상금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발견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돈 있으면서 없다고 하시고 우리한테는 집 상속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그만해.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모르는 거야.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해드리자는 거잖아. 집도 관리해드리고. 관리가 아니라 빼앗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누나. 조용히 해요. 엄마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성민아, 너도 솔직히 말해. 돈 필요하지 않아? 성민이 당황하며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수는 자식들이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키운 아이들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밤 11시 정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까 미정이 발견한 통장이 무릎 위에 놓여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복도에서 현우와 미정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엄마가 생각보다 돈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쪼들리게 살 이유가 없었잖아.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돈으로만 보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 죄송해요. 괜찮다, 성민아. 엄마 편이에요, 저는. 성민의 말에 정순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막내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제 밤늦게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요. 형, 저도.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아침 6시. 정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아이고 하고 신음을 내뱉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통증이 오늘은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순이 스스로를 달래며 무릎을 주물렀지만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었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정순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정순이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미정은 잠깐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순은 수진과 함께 정형외과에 왔습니다. 수진이 하루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엄마 아프면 진작 말씀하시지. 괜찮다고 했는데 뭘. 정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 수진이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정순이 접수증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와 성민도 온 것 같았어요. 형, 엄마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글쎄, 검사 몇 개 하면 꽤 나오겠지. 정수는 몸을 숨기고 두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 엄마 치료하는 것보다 집 정리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성민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 치료비 계속 나가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집부터 정리하자고 말씀드리자. 정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어머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개월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시고요.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정순과 수진.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모실게요. 그때 현우와 성민이 다가왔어요. 엄마 어떻게 나왔어요? 현우가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진실. 정순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 남매가 복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 치료라고? 돈이 얼마나 들겠어? 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엄마가 아프신데.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봐야지. 치료비가 만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성민이 형과 누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형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성민아, 너까지? 누나, 엄마 아프신 것도 중요하지만 집 문제도 정리해야죠. 정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막내까지 형편에 의해 돌아선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7시. 정수는 진통제를 먹고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거실에서 자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만 해도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 현우가 답했습니다.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항의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아, 너도 알잖아. 우리도 각자 살기 힘들다고. 성민의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3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이었어요. 밤 11시.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누구 하나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뭘까?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 박경희의 전화였습니다. 순이야, 안 자니? 경희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일 만나자. 경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경희와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경희야, 나 정말 모르겠어. 정순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순이야, 너 혼자 그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내가 그 집의 주인이잖아.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냐는 거야. 경희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순이야. 경희가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수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요. 경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경희가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내가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정수는 경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3일 후 오후, 정수는 경희와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순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네. 경희가 정순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탓하지 마. 나도 너와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경희의 말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경희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같은 또래이지만 경희의 얼굴에는 활기가 있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어? 정순의 질문에 경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순이야, 내가 시골로 내려간 얘기했나? 경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아들 집에서 나왔어.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나왔다고? 왜? 너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며느리하고 맞지 않고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경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정했지.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경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내가 사는 집이야. 사진 속에는 작지만 깔끔한 농가주택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채소밭이 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정수는 상상해봤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삶을요. 깨달음의 순간, 순이야, 너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어? 경희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가족을 위해서지. 그럼 이제는? 이제는 정순이 되물었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 때가 된 거 아니야? 경희의 말이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희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나이가 뭐 대수야. 우리 72살이면 요즘 기준으로 아직 젊은 거야. 경희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야, 내가 평생 모은 집인데 왜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니?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경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정이 정순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정순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뭘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요. 성민이 부엌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수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성민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면의 변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72살의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나구나. 정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경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말이요. 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흔적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정말 내 것이 맞나?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눈치를 보며 자신의 돈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결정해야 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 정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편안함, 자유로움, 존중받는 것? 경희가 하나씩 말해 주었어요. 정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존중이었다는 것을요. 경희야, 나 존중받고 싶었나 봐. 맞아.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내가 너 자신을 존중해야 해. 경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문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줄래? 시간이요? 응.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순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정수는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생각해 볼 일들이 있을 거야. 식사 후 정수는 작은 방에서 경희가 보내준 시골집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순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경희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순이야, 언제든 결정되면 연락해. 내가 행복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정수는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살아볼까? 정순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이지만 분명히 자라날 것 같았어요. 2주 후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결정했어. 경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어떤 결정? 집을 팔기로 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충분히 생각한 결과였어요. 순이야, 정말 확실한 거지? 응.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순이 요청한 자리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세 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현우야, 끝까지 들어봐.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있었어요. 집은 팔고 엄마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미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경희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할 생각이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많이 생각해 봤어. 정수는 자녀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힘든 일들이 있잖아. 진솔한 대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생각이요? 수진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아직 너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정순의 말에 자녀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다만 이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자.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엄마가 독립해서 살면 너희들도 더 편할 거야.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미정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정순의 포용적인 말에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손주들이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큰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가끔 보러 올 거야. 정순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누가 맛있는 거 해줘요. 둘째 손주가 정순의 품에 안겼어요. 너희 엄마가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가끔 와서 해줄게. 정순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별이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였어요. 일주일 후, 정순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2년 인생의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수진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이거 다 가져가세요. 아니야. 정말 필요한 것만. 정수는 오래된 사진들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우와 성민도 짐 정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며칠 전에 어색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엄마, 새 집은 어떤 곳이에요? 성민이 물었어요. 작지만 마당이 있어. 채소도 기를 수 있고. 혼자 살기 좋은 곳인가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경희도 가까이 살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하대. 정수는 새 삶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사 당일, 경희가 일찍 와서 정순을 도왔습니다. 순이야, 준비됐어? 응, 다 됐어.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현우가 어머니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수진아, 고마워. 너도 건강 챙겨. 성민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너희들도 행복해라. 정수는 자녀들을 하나씩 꼭 안아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푸른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후회 안 하지? 경희가 물었어요. 후회? 전혀.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정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농가주택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정순이 중얼거렸어요. 저녁 무렵 정수는 작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워요. 휴대폰에 수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나요? 보고 싶어요. 정순이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너희들도 보고 싶다. 다음 주에 놀러 와라. 곧이어 현우와 성민 손주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어머니를 걱정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정순이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차례인 것 같아.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두렵기보다는 설렜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도 가정부도 아닌 이정순으로 산다. 정순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72세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순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그 바람에는 희망과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